안녕하세요, 그냥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초아입니다. 우주먼지들의 하찮은 이야기. 우주. 이거를 얘기를 하자고 한 게 요새 제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 요새가 아닌가? 요새가 아닌가? 아무튼 요새 그 시국인지라 제가 너무 뉴스에 과몰입하고 계속 살다 보니까 한 12월 3일 그날 이후로 하루도 내 세상이 무너졌어. 네, 하루도 뉴스 생각을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확인하고. 그래도 한 2월이면 끝나겠지, 3월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내일 모레 이제 4월이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뭔가 진행된 거를 봤을 때는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것도 있고, 막 지난주에랑은 특히 막 다 겹쳐가지고 한덕수 씨 기각 나오고 이후로 많이 여러 번 그 고비가 있었어. 나도 그냥 평소에 일상생활 하고 잘 지내다가 한 번씩 이렇게 크게 타격이 올 때들이 있었는데, 내 기억에 첫 번째가 그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다 나갔을 때 그때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수처에서 잡으러 갔다가 바로 나왔을 때 그때였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이번에 기각 나왔을 때였던 것 같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도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게다가 막 산불 나고 막 싱크홀 딱 무너지고 막 난리니까 더 그냥 나도 일상생활 잘 하려고 계속 일부러 막 너무 과몰입 안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힘이 안 나고 뭔가 엄청 절망적이고 막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좀 힘들었어. 그래도 요새 며칠은 좀 괜찮아졌는데 지난주에랑 그랬어가지고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유튜브에 HSP 이런 단어가 제 알고리즘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도 들어봤었거든, 이 단어를. 대충은 뭔지는 알고 있는데 별로 알아보거나 막 관심을 갖진 않았었어. 왜냐면은 뭐 맨날 그냥 그런 말들이 계속 새롭게 생겨나고 또 그걸로 막 엄청 막 책도 나오고 막 또 사람들 다 막 약 먹고 막 이런 그런 것 중에 유행처럼 이렇게 생겨나는 것 중에 하나이겠거니 해가지고 그냥 이제 더 이상 막 궁금하진 않았었는데, 막 그날 그 순간에 딱 유튜브에 그게 떠 있으니까 클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테스트처럼 이렇게 리스트가 쫙 있어서 그걸 들어보는데 진짜 역시나 또 다 많이 해당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나 신경을 쓰는 거구나, 유난히 예민한 사람인 거구나. 그러면 예민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왜냐면 항상 남들은 대체 어떻게 사는 거지?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서 우주먼지에서도 그냥 다들 예민한 사람들 같기는 한데 또 특별히 이런 뉴스나 뭔가 사회적인 일들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HSP 테스트도 같이 해보면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도 뭔가 HSP가 찾아보니까 Highly Sensitive Person? 그거인 것 같은데, 맞아. 맨날 막 약간 인터넷에서 혹시 나? 이런 짤 돌아다녀서 보면은 몇 개 이상이면 예민한 수준이다 이런 거 있는데 진짜 나는 거의 다야.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상생활 하면서 되게 무디인 것 같다고도 느끼는 게, 나는 막 초하처럼 뉴스 같은 걸 보면은 당연히 마음이 안 좋다? 근데 그게 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는 않아. 그런 건 있어. 맨날 그런 뉴스를 듣고 나도 찾아보려고 하면은 되게 성격이 안 좋아지는 느낌? 그런 건 되게 받는다, 잘. 근데 그래서 더 내가 그걸 찾으려고 하지를 않고
나는 대학생 때가 제일 이제 뉴스나 정치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았었고 그때는 이제 내가 통학길이 항상 멀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나와서 역에 가는 버스 안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당시에 네이트가 엄청 네이트판 막 이런 거. 근데 네이트판 말고 네이트 뉴스에 가면은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시사, 스포츠, 연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20위 안에 드는 조회수나 뭐 댓글이나 화제성이 그런 뉴스들이 자라락 순위별로 있어. 그래서 나는 그 순위 안에 든 것 중에서 내가 이제 관심 있는 것들 이제 주로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 사건들을 이렇게 항상 클릭을 했고 그런 걸 보면은 댓글이 참 그 네이트 댓글 상태가 좋았던 편은 아니야.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예 연예인 기사에도 댓글 못 달게 돼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 그래가지고 진짜 막 필터를 거치지 않은 베스트 댓글들을 뭐 3개씩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기사 제목으로 1차로 기분이 더러워진 다음에 내용을 읽고 분개한 뒤에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3차로 이제 화가 나는 거야. 그런 거를 이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항상 엄청 그런 일에만 내가 신경이 엄청 곤두서 있고 내가 뭐 딱히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아니야. 근데 나는 그런 기사들로 혼자 이렇게 화만 부글부글 쌓이고 이 세상에 대한 분노만 커지고 이게 너무 나한테 마이너스 같은 거야. 그리고 그냥 그런 글을 쓰는 기자도 그런 기사에 댓글을 쓰는 사람도 그리고 그냥 그걸 보고 분개를 하는 나도 뭐 하나도 뭐 생산적인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만 엄청 하고 감정 소모만 엄청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자발적으로 어떤 기사가 있는 플랫폼이나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자라락 체크하고 이러는 걸 안 하게 됐어. 한참 안 하게 되다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기본 포털 네이버니까 근데 네이버는 고를 수 있거든요. 맞아. 내가 어떤 섹션을 앞에 둘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정치 이런 거 다 뒤로 밀어버리고 막 리빙, 원예 막 이런 것만 앞으로 가져와서 그냥 그런 데서만 보고 그 이후로는 나는 항상 거의 뉴스를 진짜 엄청 큰 뉴스인 경우에는 내가 방이랑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도 항상 TV가 켜져 있으니까 그렇게 보거나 거의 아니면은 사람들 통해서 듣는데 사람들 통해서 듣는 경우에는 이게 어떤 뭐랄까 가십처럼 소비되잖아요. 그게 엄청 충격적인 범죄라고 해도 되게 가십처럼 말을 하게 되잖아. 되게 가볍게. 그냥 그것도 싫은 거야. 그랬대요. 너무 무섭다. 이것도 나는 싫은 거야. 뉴스도 이제 내가 안 찾아보게 되고 그냥 엄청 큰 사건들 마냥 알고 있고 이 정도인 것 같아. 막 그거에 대해서 더 찾아보려고 하지는 않아. 그렇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정도? 아니 나는 그런 막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들 같은 것도 나도 뉴스들 엄청 보고 대학교 때부터 나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를 주로 트위터에서 보거든? 근데 꼭 나는 그거를 다 들어가서 클릭도 하고 리트윗도 하고 하는 게 이런 기사들이 조회수가 더 나와야 이런 기사를 계속 써주지 않을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더 이걸 많이 봐야 뭐라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멈추지를 못하겠는 게 더 있어. 그래서 일부러 내 거 그래서 계정에 들어가서 막 과거로 이렇게 보면 진짜 막 그런 기사들 전체가 몇 개 있을지 궁금하거든. 한 몇백 개 막 이렇게 넘게 있을 것 같은데 리트윗 한 게 진짜 이거 나중에 어떤 그 여성 살해 아카이브처럼 되겠다 내 계정이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는데 댓글창도 진짜 말한 것처럼 막 너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막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냥 냅두면 너무 그게 자꾸 말이 돼버리니까 점점. 그래서 이거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이거를 계속 티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야 뭐라도
몰라. 뭐 이게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 강박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도 이제 오래돼서 이런 뉴스들 보면서 막 힘들어하고 이런 것도 그래서 안 해야지 그만 봐야지 하는데도 뭔가 한 번씩 좀 큰일이 터지거나 할 때마다 다시 또 막 과몰입하고 하게 되는 게 내가 좀 물론 나 한 명이 아니겠지만 그냥 좀 신경 안 쓰고 사니까 막 더한 일 벌어져. 더한 일 벌어져. 이러는 거야. 네. 그래서 멈추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20대 후반에 제일 그랬던 것 같고 28? 7, 8, 9 그때가 제일 그 뉴스도 많이 보고 그거에 영향도 많이 받고 뭐 어떤 내 일상을 잘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내용으로 영화도 찍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내 어떤 제일 이슈는 그 여자들의 어떤 원인이 아니고 사회적인 분위기나 원인인데 왜 그 위험을 처리하는 방식은 다 개인이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때 제가 좀 짜증났던 거는 막 집에 남자 신발 놓고 뭐 방범창을 뭘 어떻게 하고 막 이중 걸쇠를 하고 사실은 비싼 집 살면 되는 거잖아요. 외부인이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에 진짜 비싼 아파트 살면 또 많은 것들이 해결돼. 근데 대부분의 젊은 여자들은 뭐 원룸 혹은 뭐 서울이라면 되게 뭐 값싼 곳에서 살 수밖에 없어. 나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냥 위험에 노출되는 확률이 높은 건 그냥 가난하기 때문이 가장 커지고 약하기 때문, 약자이기 때문이 커지는데 근데 그거는 다 자기가 또 처리해야 돼. 그거에 대한 비용은. 근데 그게 제일 좀 화가 났었던 것 같아서 그러다가 30살 넘고 나서는 그 어떤 나의 관심사가 나로 좀 더 온 것 같아. 그때는 내 이야기보다는 그 사회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한테 더 컸는데 30살이 넘고 나서 지금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더 커져가지고 이제 그것들에 의해 많이 영향받지 않아요. 저는. 네. 근데 한번 보면 한번 마주하면 그걸 또 마주하면 약간 이렇게 멈춰 서게 되는데 잘 살다가도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 보는 것도 있고 안 보다 보니까 또 안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는 저도 요즘 뭔가 내가 너무 감각을 깨우지 않고 있다. 그런 지 좀 됐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긴 했거든요. 뭐에 대해서든. 그래가지고 내가 결국에는 뭐 영화든 뭐든 이야기를 쓰고 사람들 만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뭔가를 막고 있다. 그게 이제 내가 살기 편하려고 그런 것 같긴 한데 그게 결코 내가 살기 편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나도 한동안 계속 무뎌지고 있다고 느꼈거든. 음. 왜냐면은 너무 그냥 안 바뀌고 세상이 그런 뉴스들도 나쁜 뉴스들도 계속 더하고 나쁜 뉴스 또 나오고 하니까 막 전에만큼 그렇게 뭐 하나하나에 막 타격을 크게 받고 이러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나도 흘려보내면서 계속 한동안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최근 몇 달간에는 그렇다고 해도 그냥 최소한 우리나라가 최소한 지금의 이 사회가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 굴러간다고 믿고 있던 것들? 막 그런 게 그냥 다 와장창 이것도 아닐 수도 있었네. 이것도 안 지켜질 수도 있었네. 뭐 헌법 안 지켜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막 무대뽀로 막 이렇게 해도 그냥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법도 그냥 너무 대놓고 안 지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뭐 이런 것들이 뭔가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신뢰 같은 게 다 깨진 느낌? 그게 막 되게 산불 난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막 엄청 오랜 시간 걸린 사안의 막 생태계나 거기 살고 있는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막 무슨 뭐 신라 시대 때부터의 절이나 막 이런 거 한순간에 다 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 힘들게 만들어낸 뭔가 사회적인 그런 믿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좀 그래서 최근에 더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 음. 음.
근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간다고 했잖아. 그 어떻게 영향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도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서 집중이 안 되고 맞아요. 갑자기 막 분개하게 되고 이러는 거야? 네, 뭐 화가 날 때도 있는데 여러 가지 감정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아. 그 내 우울과 무기력의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나름대로 내 일상을 열심히 꾸려 나가려고 약도 잘 챙겨 먹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또 막 그런 소식을 듣거나 막 그런 생각이 날 때면은 약간 다 이렇게 의욕이 다 꺾이는 느낌? 뭔가 다 이렇게 허무한 느낌?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막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 그다음에 다른 걸 할 때도 내가 원래 뭐 하나에 잘 집중을 못 하긴 하는데 다른 걸 할 때도 내가 딱 여기 이 순간에만 잘 있지를 못해. 이 순간에만 잘 집중을 못 하고 항상 분신술 한 것처럼 딴 데도 가 있어? 이 모든 세계를 같이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우리나라에 살고 있고 뭐 이 지구라는 데에 살고 있고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막 이렇게 언어적으로 생각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연상을 자주 하나 봐. 그래서 내가 뭔가 일상에서 다른 그냥 개인적인 일들을 해도 나는 항상 그게 뭔가 어떤 사회적으로나 더 큰 세계에 연결되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기사를 봤어? 내가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뭐 인스타에 뭘 올리거나 막 기사를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뭐 서명이라도 하거나 뭐 시위라도 나갔거나 뭔가를 하면 그나마 낫거든요. 그나마 이제 한 다음에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어. 근데 그런 거를 아예 못하거나 했을 때에는 더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못하는 일이 더 많잖아요, 당연히. 나는 내 몸은 하나고. 네.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자주 받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근데 나도 그냥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특히 막 영화든 예술하는 사람들은 자기 작업에 그런 주제를 담아서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부러워. 근데 나는 그렇게 잘 안 되고 계속 막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 근데 내가 원래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게 이번에 그 동기 모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만나고 와도 그 영향이 그 후유증이 항상 오래 가거든? 그때가 아니어도 근데 평소에도 그래. 사람들 만나는 모임을 갔다 오거나 막 말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오면 집에 오거나 다른 일을 하면 그게 스위치가 딱 이렇게 전환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도 너무 그 동기 모임에서 했던 얘기들과 그런 게 이틀 동안 따라다니는 거야. 그 대화가 그냥 계속 리플레이 돼. 그 대화 내용이 뭔가 너의 마음을 건드렸거나 뭐 그런 게 아닌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들도 그래? 건드렸으면 이제 더 그러고 아마 근데 뭔가 건드려졌으니까 그러는 거겠지? 근데 그게 막 어떤 특별한 뭐 사건이 있을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대화들을 나누고 온 날에도 네, 막 그걸 내가 막 일부러 생각을 하려고 해서 막 곱씹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딴 걸 하고 있는데 그냥 그때의 대사들이 계속 생각나고 그때의 장면들이 계속 생각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러는 것도 비슷한 건가? 내가 사회적인 어떤 뉴스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그냥 내가 원래도 사람들 만나고 할 때도 이렇게 일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관련 없이 그래? 근데 부정적인 느낌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뉴스 보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영향받는다고 한 거는 다 부정적인 내용인 거지. 대체로 그렇지. 긍정적인 뉴스를 보고
막 왜 그런 거 있잖아. 코로나 때 이제 사람들 외출 삼가고 에너지 덜 쓰고 이러니까 갑자기 막 사라졌던 돌고래들이 해변에 막 오고 막 이런 거 가끔 있었잖아. 그런 뉴스들. 그런 거는 오래 가지 않아? 그런 건 영향받지 않아? 그러면은 얼마나 그러면 인간들이 망쳐놨으면 맞아. 이거 끝나면 또 또 없어지겠지. 더 심해질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죠. 절대 긍정적으로는 안 돌아가나 봐. 그러네. 그냥 긍정적인 거에는 영향을 안 받는 거네. 많이 그러네요. 잘. 네. 음. 왜냐면 너무 많은 다른 부정적인 것들이 그거 말고 100가지가 있기 때문에 별로 그런가 봐. 우주. 그럼 우리 이제 그거 해보자. 그래. 테스트. 근데 이게 질병이나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의학 용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선천적으로 예민한 기질인 사람을 얘기하는 그냥 심리학에서 성격 이런 거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랬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 출처인데 예민한 정도 체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28개 질문 있고 예 아니면은 아니오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가면서 체크를 해봅시다. 돌아가면서 읽을까? 1. 배우자가 한 사소한 말에도 쉽게 화가 난다. 근데 이거 꼭 배우자가 아니라 아니어도 연인 그러겠죠? 관계여도 연인 되는 건가? 가족이어도 될 것 같아. 2번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답답하다. 3. 층간소음에 민감하다. 4.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이튿날 힘들어할 때가 많다. 5번 끔찍한 영화나 TV를 보지 못한다. 6.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 7.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지 항상 걱정한다. 8번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한다. 9. 먼 미래의 일까지 미리 걱정한다. 10. 큰 병이 있지 않을까 불안해한다. 11번 사람들에게 소심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12. 문단속, 가스불, 지갑이 제대로 있는지 여부를 여러 번 확인한다. 13. 운전할 때 사고가 나지 않을까 지나치게 걱정한다. 14번 항상 긴장 속에 사는 것 같다. 15.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설사나 변비에 시달린다. 16. 밤에 무서워서 TV를 틀거나 불을 켜고 잔다. 17번 사람들과 눈을 잘 맞추지 못한다. 18번 긴장하면 호흡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 많다. 호흡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 19. 감정 기복이 심하다. 20번 쉽게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21번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된다. 22번 여러 사람 앞에 서는 것을 피한다. 23번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다. 24번 시험 발표에서 늘 평소보다 실수를 많이 한다. 25번 권위적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 26번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27번 가족이 늦게 들어오면 사고가 난 것 같아 불안하다. 28번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끝이에요. 그러면은 각자 예에 체크한 거를 개수를 세보면 될 것 같아. 전 5개. 진짜? 응. 예라고 한 게 5개밖에 없다고? 응. 진짜 신기해. 잠깐만, 나 다시 세볼게. 나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는 얘가 적게 나오긴 했거든? 응. 그래도 나는 19개 나왔어. 19개? 응. 나도 20개. 그럼 너는 아닌 거를 말해줘라. 그게 빠르겠다. 저는 층간소음에 예민하진 않아요. 너 당해봤어? 크게 안 당해보긴 했어. 그치. 그럴 수 그러니까 있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어. 생각해. 얼마 다행히 안 당해봐서. 잠깐만.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네. 민감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21?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다 되겠네. 아니, 제가 원래 깜짝깜짝 잘 놀래거든? 작은 소리에도? 근데 이제 옆집에
옆집도 아니야.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방이 다 있나 봐. 근데 내가 그 작업실로 쓰는 방에 바로 옆에서 맨날 아저씨가 재채기를 한 번씩 하신단 말이야. 미치겠어 그것 때문에. 아저씨들 재채기 심지어 크잖아 엄청. 근데 다른 소리는 잘 하늘이 안 나다가 무너져라 하잖아. 갑자기 막 재채기 소리가 나는데 그것 때문에 미치겠어. 그건 근데 놀랄만하다. 그러네. 근데 층간소음은 딱히 당해보진 않아서 아무튼 그거 빼고 했을 때 20개였고요. 확실히 아니오가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한다. 이거는 난 눈은 잘 마주치고 그다음에 긴장하면 호흡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이거는 사실 호흡이 잘 되지 않을 때 있긴 있었는데 많진 않아가지고 그리고 쉽게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것도 요새는 안 그래가지고 그리고 시험 발표에서 늘 평소보다 실수를 많이 한다. 이거는 사실 시험 발표를 안 해본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네, 잘 생각나는 일이 없어서 아니라고 했어. 이 정도? 빼곤 다 해당. 개수가 안 맞는데? 3개가 중간이에요. 네. 오케이. 중간인 게 그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건 원래 그런 생각 잘 하는데 요새 만나는 분은 뭔가 좀 되게 안정적인 사람이어서 덜 하는 것 같고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진 않은데 불안해하긴 해요. 그다음에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이튿날 힘들어할 때가 많다. 이것도 한 반반인 것 같아가지고. 나는 내가 아니오 한 거는 큰 병이 있지 않을까 불안해한다. 상상은 하거든 많이. 내가 사실은 엄청 건강 상태가 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자주 하는데 그거로 불안하지는 않아서 아니오라고 했고 그다음에 밤에 무서워서 TV를 틀거나 불을 켜고 잔다. 이거는 아니야. 근데 그런 적은 있어. 내가 지금 본가 사는데 가끔 엄마 아빠가 여행 가서 그 집에 나 혼자만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좀 무서워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평소에 안 걸던 걸쇠까지 막 3중, 4중으로 걸고 자고 그리고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한다. 이건 잘 마주치는 것 같고 긴장하면 호흡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고 쉽게 죽고 싶은 생각 잘 안 들고 그리고 난 이거 생각해봤는데 내가 뭐 나 싫어하든 뭐든 관심 없는 사람이 나 싫어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만약에 내가 신경 쓰이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난 못 견딜 것 같긴 해. 근데 어쨌든 여기에 아니오라고 하기는 했고 그다음에 시험 발표에서 늘 평소보다 실수를 많이 한다? 이거는 오히려 아닌 것 같아. 이때는 오히려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약을 먹지 않으면 이거는 약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고 가족이 늦게 들어오면 사고가 난 것 같아 불안하다.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여기 28개 문항 중에서 7개 이상 해당되면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고 그러네. 하는데 너무 기준이 낮지 않아? 맞아. 근데 이게 막 그 내향적인 사람은 훨씬 더 많이 그냥 해당이 된대. 그러겠다. 여기에 뭐 7개 이상 나왔다고 해서 막 그게 뭐 어떤 병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좀 더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이런 얘기는 봤어요. 나는 해당되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4번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이튿날 힘들어할 때가 많다. 거의 그렇고요. 5번 끔찍한 영화나 TV 잘 보지 못하고 6번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눈물 흘린다. 이거는 인간이다 아니야? 나는 인간이다. 그리고 12번 문단속 가스불 지갑. 이거 여러 번 확인해요. 그리고 23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다. 이거 맞아요. 나머지는 해당 안 됨. 언니 감정 기복 안 심해? 요즘 안 심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었어서 그래서 무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실제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나 그런 걸 봤거든. 이 예민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받아들이는 정보가 엄청 많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셋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의 지금 자세나 저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야. 왜 집중을 못하고 있지? 무슨 일이 있나? 뭔가 기분이 안 좋나? 내가 싫은가? 뭔가 이런 정보? 그리고 이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뭔가 풍경을 볼 때도
근데 뭐 냄새나 이런 거에 더 민감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정보량이 되게 많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예민한 사람들은 금방 지친대. 그래서 이제 집 밖에 나가거나 사람 만나는 걸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거 했을 때 나는 원래 일반적인 ADHD 특성들에 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맞나? ADHD가 맞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내가 이런 성격이니까 뭐 ADHD가 있어도 이렇게 다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걸 같이 조합해 보니까 좀 더 내가 더 잘 이해가 되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한편으로는 남들은 이게 다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남들이 왜 그렇게 무딘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살기 편하겠다 싶지 않아? 그쵸. 그치?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할 것 같아. 자기 자신이 살기 그치. 편한 스타일인지 뭔지도.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불공평한 거잖아. 저 사람은 너무 많은 걸 잘 지각하고 느끼고 아프잖아. 그러면은 장단점이 있다고 늘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저 사람은 그만큼 더 좋은 걸 쓸 수 있고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는 거지.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만큼. 예민한 사람이. 그치. 나 같은 사람은 덜 좋은 걸 쓰는 거지. 예전에 동기들끼리 놀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랑 멀어진 계기 같은 걸 얘기하면서 뭔가 예민하지 않아서 맞아. 어떤 면에서 예민하지 않아서 그들의 무딤이 나한테 상처를 줘서 멀어지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약간 공감됐던 게 무딘 애들은 진짜로 상처를 줬던 적이 많은 것 같기는 해. 근데 또 대신 무딘 애들한테는 너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너의 이런 말에 나는 상처를 받았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진짜 아무런 감정의 티끌의 오해 1도 없이 100% 다 이해를 해주고 사과를 해줘. 그래서 쿨한 관계를 유지할 수 맞아. 있고 예민한 친구들은 또 어떤 면에서 어렵냐면은 제가 예민한 걸 나도 알아서 안 건드리고 싶고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 어느 선 이상으로는 못 하겠는 것도 있기는 해. 근데 대신 그런 애들이랑은 크게 싸울 일이 없어. 맞아. 이미 알아주거든. 나를. 그때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예민한 친구가 좋냐 무딘 친구가 좋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한 애가 나한테 콕 집어가지고 근데 너는 좀 많이 예민한 편이잖아 이러는 거야. 근데 걔는 이제 그걸 칭찬의 의미로 나한테 했던 건데 나는 내가 무딘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인간관계를 쌓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발연기 했네. 걔가 뭐 누나는 바로 누나 되게 예민하잖아. 근데 9명 중에 1명. 근데 그게 자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걔가 하는 말이 뭔지 알 것 같기는 해. 그래서 걔가 나한테도 그러면 누나는 예민한 사람이 친구로 좋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 물어봤었어. 근데 나도 친구들한테 예민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그래도 진짜 어렸을 때에 비하면은 진짜 많이 둥그러진 편이란 말이야. 약간 세월에 풍화되고 깎이고 하면서. 근데 예민해서 좋다는 걸 나는 스스로 별로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맞아. 그거를 뭐 좋은 쪽으로 표출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글을 쓴다든지 작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에 나의 그런 뾰족함이 장점으로 작용되면 좋은데 뭐 내가 딱히 그런 걸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인간관계에서만 그런 걸 엄청 느끼는 것 같아. 가끔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로 제일 무서운 사람 꼽기 이런 걸 하면은 내가 상위에 많이 있는데 그게 뭔가 좀 좋게 생각되다가도 안 좋게 생각될 때가 있어. 왜냐면은 이렇게 남한테 높은 도덕적인 잣대를 요구하는 사람일수록 더 행동을 조심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도 실수할 수 있단 말이야. 나도 내가 뭐 예민하게 군다고 하지만 나도 다른 사람들 말로 상처 줄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 같기는 해. 예민한 사람이 좋다, 둔한 사람이 좋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 나 그냥 예민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 나도.
그러니까 결국 제일 가까워지는 사람은 예민한 사람인 맞아, 것 맞아. 같아. 맞아. 맞아. 나도. 이상하다. 뭔가 아까도 그 둘의 비교를 하면서 그 예민한 사람이 어느 정도 선을 아니까 갈등이 안 생긴다고 했잖아. 그건 어느 정도 우리 사이에 선이 있다는 건데 그런 거를 차치하고서라도 둔한 사람보다 예민한 사람이 더 가까운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내 주변에 둔한 사람 없는 것 같아. 자기가 자기 입으로 둔하다고 얘기해도 예민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맞아. 그냥 나 조금씩 다른데 예민해서 그렇지. 어쩌면 그게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일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 글쎄. 뭐가? 정서적으로? 어떤 사람이? 둔한 사람이? 아니, 둔한 사람은 그냥 건강한 사람인가 싶기도 해. 아, 그래서 주변에 없어. 그니까. 내 주위에 아픈 그냥 사람밖에 없어. 어떤 이상일 뿐이야. 막 안정 나오는 사람 있잖아. 안정형처럼. 초록색 나오는. 그럴지도. 근데 예전에도 그 얘기했잖아. 회피 형들이 안정 형한테 매력을 못 느낀다고. 그래? 맞아. 그때 그래, 그 얘기 했잖아. 했었어. 그래서 막 나를 아프게 하고 나한테 어떤 큰 도파민을 주는 사람을 쫓아다니게 되고.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이마 짚었네. 근데 이거는 친구 관계 얘기는 아닌데 연인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나도 좀 그럴 것 같아. 뭔가 나는 약간 좀 그 미스테리어스한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투명한 사람이 있잖아. 투명한 사람은 이미 투명해서 다 보이기 때문에 내가 더 알아갈 게 없고 내가 더 알고 싶은 게 없다고 생각이 되고 내가 보는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거랑 같잖아. 그러니까 나는 매력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야. 연애 대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저 사람이 어느 정도 나한테 안 보여주는 면들이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알아가면서 더 새롭게 알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알지 못했고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직 더 모르는 게 많아서 질리지 않는다? 나쁘게 표현하면?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나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위험한 발상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어떤 인간을 100% 다 알고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연인 관계에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거는 다 서로를 오픈하고 보여주고 이해시키고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관계가 내가 생각했을 땐 건강한 관계인데 내가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나 상황은 약간 베일에 가려진 그런 걸 좋아하니까. 맞아. 아니야. 아니야. 나는 둔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내 예민함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는 예민해야 돼. 뭔가 너의 그 예민함에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는 둔하면서 그걸 아니, 그러니까 나는 캐치해야 둔한 된다는 거야?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막 내면으로 이렇게 파고들지 않고 맞아. 그냥 막 움직이면서 자기 할 일들을 하는 게 되게 멋있고 건강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항상 좋아하는데 그래도 나랑 대화는 잘 통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예민하긴 해야 돼.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예민하고 소심하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 어렸을 때부터. 진짜? 진짜 예민하고 소심한 애란 말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안 하게 된 건지 모르겠어. 좀 덜 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모르겠어. 내 연기에 내가 속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좀 바뀐 건지. 근데 까불이도 확실히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어. 있다고 느껴. 그래? 그러니까 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맞아. 나 예리하지, 나는. 특히 뭔가 인간관계나 진짜? 뭔가 사람 그러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실수는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타인을 어떤 사람이다라는 판단을 잘하는 것 같아 그냥. 맞아. 그리고 그런 거를 되게 빨리빨리 캐치하잖아.
그래서 그럴 때 예민하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 난 근데 얘 하는 말에 약간 공감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내가 좀 눈치가 빠른 편이었거든. 그래서 뭔가 거짓말 같은 거를 잘 알아채고 사람들이 하는 그리고 뭔가 티내지 않는 거를 나는 아는 경우가 많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뭔가 내가 알았다고 나중에 밝혀지는 게 싫은 거야. 특히 이제 회사 생활 하면서는 눈치가 차라리 없는 게 낫더라고. 뭐 무슨 말을 들어도 아 그거 그런 뜻이었어요? 몰랐어요 라고 하거나 무슨 일을 시켰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였어. 근데 나한테 똑바로 지시를 안 했으니까 내가 왜 이것까지 해석해서 일을 플러스 1 플러스 2를 해줘야 되는지 싫어서 얘기한 것만 겨우겨우 알아듣는 척해서 딱 그것만 끝난다거나 안 좋은 자세이기는 한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넓어져서 약간 인간관계에서도 약간 못 알아듣는 척?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진짜로 눈치가 없어진 느낌? 진짜로. 좋다. 그래,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맞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왜 그 뒤에 숨어있는 다른 속뜻은 이해를 못해? 이러면은 아 그거 이렇게 얘기하셨어가지고 그냥 진짜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라고 했던 게 옛날에는 연기였다면 이제는 진짜 그런 방식으로밖에 말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맞아. 꼬아듣지 않는 거잖아, 그게. 맞아. 근데 이제 이게 꼬는 게 뭐 적당히 뭐 30% 꼬는 게 있고 60, 70, 80% 꼬는 거는 못 알아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뭐 살짝 꼬는 걸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 능력이잖아. 근데 나는 이제 그것마저 없어지고 완전 그냥 다이렉트 이거밖에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다이렉트로 말하는 사람은 편하다고 느끼겠지. 맞아. 그럼 꼬아 말하는 사람이 잘못인 거지. 그런 세상이면 좋겠는데 세상? 뭐야 그런 세상이면 세상? 좋겠는데 그게 힘들 것 같아 왠지. 그래서 되게 티는 안 내지만 엄청 감탄할 때가 많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3명한테 던졌는데 내 대답이 너무 다이렉트여가지고 허술해서 아 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됐네? 이걸 나중에 깨달을 때도 많아. 아 사실 저분이 원한 대답은 B와 C가 한 말이구나. 내가 한 말은 방금 아니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되게 많아. 꼬아 말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 그러네. 우주. 근데 그냥 내가 일상생활에서 예민해지고 신경 쓰이고 이러는 거는 인간관계랑 회사 생활이 나는 제일 지금 큰 것 같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유로 뉴스도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너와 까불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반성되기도 한다. 왜냐면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 중간을 지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오. 아예 그냥 신경 끄고 안 보고 살거나 나도 한참 그랬고 그러거나 한번 보면은 완전 다 잠식해. 내 일상을. 그냥 다 열받고 다 싫고 출근길에 이렇게 그냥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싫고 근데 사실 나도 그 중에 하나잖아. 그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끝이 없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조금 멀어지고 생각을 덜하고 내가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우선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끝맺어져. 그래서 계속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뭔가 평생 이렇게 살 것 같긴 해. 평생 이렇게 살 것 같고 좀 피곤하게 살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막 이런 뉴스들을 트위터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 이게 진짜 애증. 그런 데서 트위터에서 하도 막 그런 세상 싫은 온갖 맞아. 뉴스들을 다 보니까 진짜 너무 그게 날 힘들게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나처럼 예민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또 위로받는 거야. 이런 사람들 있구나. 나처럼 잠 못 자고 막 이런 거 걱정하는 사람이 있구나. 왜냐면은 그거 없이 그냥 인스타만 보면 진짜 나만
나만 미친 사람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인스타에 보통 그런 거 잘 안 올리니까. 그러니까 괜히 막 화나고 막 사람들한테 그래 그런다니까. 그래도 트위터 가서 인류애를 다시 회복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름은 적절한 중간선을 잘 찾으려고, 균형을 잘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좋아진 것 같고, 다만 그냥 지금 시국인지라 좀 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주먼지 듣는 분들 중에서도 좀 나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유난히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얘기 들으면 반가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런 건 어때? 너 어차피 트위터 헤비 유저라고 했으니까 계정을 하나 파가지고 인류에 충전되는 기사 아카이브 계정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너가 만약에 오늘 쓰레기 같은 범죄 기사 3건을 발견했어. 그러면은 3개를 올리는 거야. 인류에 충전되는 3개를. 어머. 그래서 약간 중화시키고. 근데 그런 기사가 어딨어? 찾으면 있는 그런 게 거지. 기사화가 돼? 찾으면 있겠지. 그래도 찾을- 10개, 20개 중에 하나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뭔가 피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자극을 계속 받으니까 내가 싫은 걸 알면서도 이 제목이 너무 도파민 터지니까 클릭하는 게 있잖아. 특히 이제 인터넷 기사를 멀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인터넷 기사는 그냥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잖아. 조회수를 터트리기 위해서 기사 제목을 그렇게 뽑고 그런 기사거리로 소재를 삼고. 맞아. 근데 또 인터넷 기사는 내가 너무 쉽게 내가 원하는 것만 보게 되잖아, 항상. 맞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트위터는 또 트위터 성향상 엄청 세상 싫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쓸 것 같거든? 맞아. 그러니까 더 그런 기사들이 리트윗되기 쉬운 거고. 맞아. 나도 그거 엄청 언제 느꼈냐면은 종이신문을 안 본 지 진짜 기억도 안 나는데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내가 뭔가 너무 좋은 칼럼이 있는데 그거를 한 번에 이렇게 다 캡처를 하고 싶어가지고 요새는 신문들이 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종이신문 페이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를 PDF처럼 이북처럼 이렇게 돈 내면은 결제해가지고 볼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돈 내고 받아서 봤더니 신문을 보는 그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야. 일단 전체가 다 들어와 버리잖아, 눈에.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볼 수가 없고 제목이라도 뭔가 관심 없는 주제들도 다 보게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봤을 텐데 지금은 편향되게 보고 있겠다. 이걸 엄청 느꼈거든. 근데 그 기사라는 게 언론사나 기자 개인이나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논조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 신문도 어떤 한 회사 것만 보지 말고. 맞아. 학원에서 논술 가르칠 때 뭐 이런 뭐 알고리즘 뭐 편향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서 그거 외국 사이트? 외국 어플 중에 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쪽 신문사 거를 많이 읽으면은 다른 쪽 신문사 거를 기사를 이렇게 추천해서 띄워주는 그런 자동으로 그렇게 하는 뭐 어플이 있다. 그런 얘기 나왔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나 본 게 뭐 그게 뭐 팩트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그 시각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런 거 하나하나 점검해 보려면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데 근데 막 그런 소식은 또 어디서가 계속 들려. 근데 그걸 잘 무시를 할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아. 너무 그냥 인스타만 켜도 그런 게 자꾸 뜨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냥이 말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어떤 밸런스를 찾으려는 노력? 그런 걸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같아. 난 좋은 것 같아. 맞아요. 왜냐면 좋은 것도 많거든 사실. 좋은 맞아. 기사도 많고 좋은 뭐 칼럼이나 글들도 진짜 많고 맞아. 그런 거 보면 또 막 엄청 인류에 회복되고 맞아. 힘나고 맞아. 그러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야라는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재밌으셨다면 저희 인스타나 들으시는 팟캐스트 어플에 댓글과 리뷰 많이 남겨주세요. 에피소드 하단의 구글 폼 링크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 woozomz@gmail.com으로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주먼지들의 하찮은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우주.